김동섭의 인사이트 듣는 시간입니다. 김동섭 전략가님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내 증시는 목요일 날 이제 동시만기를 좀 주목해 보고 있는 상황이고 뉴욕 증시는 혼조세였네요. 시장 읽어 주십시오. 미국 시장은 다우는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상승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코로나가 이제 미국에서는 확산세예요. 물론 영국에서는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죠. 근데 미국에서는 확산세가 있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이제 봉쇄 가능성이 나오죠. 추가 봉쇄 가능성이 나오니까 다우 관련주들은 좀 빠졌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 봉쇄가 되면은 결국 소비 활동은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비대면 관련주가 조금 오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미국 시장을 상승시켰던 주 재료가 두 가지였죠. 하나는 백신의 이슈였고, 두 번째는 아시겠지만 9,080억 불에 대한 경기 부양책 기대감, 합의 기대감이 두 가지였어요. 근데 첫 번째 백신 기대감으로 주가를 굉장히 많이 끌어올렸죠. 근데 이제 영국에서부터 이제 접종이 시작되는 거 보면 백신의 기대감은 일단 일단락됐다. 부작용이 없어야 된다는 게 일단 중요하죠. 그 부분이 시장에 중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나와야 될 게 경기 부양책 합의인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합의에 서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반영이 많이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게 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나온 게 없습니다. 다음 2차 내각가 만약에 트럼프가 되든지 바이든이 되든지 누군가가 진행될 때 향후 정책에 대한 부분을 시장의 로드맵을 좀 깔아줘야지만 시장의 방향성이 나올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죠. 일단은 당선인이 아직 결정이 되질 않아서 미국도 되게 혼란스러운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혼란스러운 가운데도 미국 주가 잘 견딘 상황이다. 그러나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많죠.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월봉상으로는 더 이상 돌파하지 못하고 있어요. 돌파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 부분으로 보면은 미국도 굉장히 저항이다라는 부분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딱 하나예요. 미국이 요 박스권으로 횡보를요 지금 정확하게 한 달을 넘게 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출발할 때 우리나라 같이 출발했는데 갭상승 주고 횡보를 하는 상황에서 약간 고점을 높였잖아요. 근데 추세선에 걸려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기간 동안 지금 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완전히 이렇게 난 경우가 언제냐면 과거에 우리나라 2228 갈 때 있었던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주말 내내 뭐 갭상승 이런 거 막 다 뒤져봤거든요. 다 뒤져봤는데 우리나라가 주봉에서 갭상승 최고가 나온 게 3개가 있었더라고요. 3개가 나온 게 무너졌고 2개째에서 거의 다 무너졌었는데 현재 국내장이 2개째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이렇게 버텼는데 우리나라는 뭐 너무 빨리 올라와서 제가 알기로는 그 파생 쪽에 그 붓띠가 하나는 파산을 선언할 정도로 엄청나게 오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실제로 콜에서 외가 362 같은 경우는 300배 이렇게 났습니다. 근데 과거에 보면은 이 300배 나면은 더 난 적이 별로 없어요. 300배가 2번 정도 난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또 300배가 났는데, 어쨌든 미국장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운 모습이 월봉이나 일봉에 나타나고 있는데 국내장은 굉장히 강하다 정도 해석이 되고 있고요. 나스닥도 역시 추세선에 이제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완전히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이 여전히 전개되고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국내 시장이 굉장히 강한 현재 시장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정도 뭐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국내장이 엄청 상승할 때 일봉을 한번 코스피 일봉을 보시면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계속 올랐었어요. 근데 여기가 아까 미국장 같이 출발한 자리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냥 계속 올랐잖아요. 우리나라는 미국은 횡보를 할 때 우리나라는 계속 올랐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B2가 여기서부터 엄청나게 늘었어요. B2가 18조 5천억 정도까지 늘어나는 상태가 돼서 뭐 조정이 되면은 이 B2는 결국 문제가 돼요. 근데 이제 가능성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시장이 굉장히 강한데 강한 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하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정도가 전부 강했고 나머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시가총액 5위에서 어떤 날은 10위권, 그럼 어쩔 때는 뭐 1, 2위, 어쩔 때는 1, 2위 하고 뭐 중간에 한두 개, 뭐 이렇게 그걸로 주가를 다 끌어올려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시장 투자가 입장에서는 주가는 상승하는데 재미가 없죠. 뭐 레버리지를 사신 분이나 아니면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몇 종목 들고 계신 분들한테는 환호하는 장이었지만 지수 환호 대비 투자가의 환호는 없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투는 늘었어요. 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조정이 들어가게 되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조금 빼면서 다른 종목을 더 많이 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그 단가 낮춘다고 더 주가 갈까봐 단가 낮췄던 분들 입장에서는 시장의 환호에 부응하지 못한 투자를 했는데 주가가 조정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그 비투는 시장에 조정할 때 매물로 출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투에 대해서만큼은 사실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 뭐 유동성이 많으니까 당연히 비투도 늘어야 되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비투를 쓰는 사람은 한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성공하면 이익이지만 실패하는 순간 그걸로 뭐 깡통 계좌 되는 건 한순간일 거다. 그럼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깡통이 나올 수도 있죠. 실제로 시장의 방향성을 잘못 잡아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부티크도 파산을 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다는 거는 시장이 그만큼 그 한쪽으로 쏠려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이제 매도를 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 콜매도의 극액과들이 뭐 3,000원짜리가 쭉 가가지고 80만 원, 90만 원 가버리니까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죠. 다 물어줘야 되는 그 상황 속이었다는 거죠. 그게 현재 시장의 모습이었는데 대부분의 주식에서는 이익을 못 보는 상황이 됐죠. 선물 투자가들은 이익이 봤죠. 선물 매수하신 분들. 그 외에 투자가들은 별로 이익이 못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비투는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2,700에 올라서 매일 신고가가 오르고 있어요. 신고. 그래서 제가 아마 지난번에 2,740 이 자리까지 갈 수 있다. 2,470이 돌파가 되면 그때 2,740까지 갈 수 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말 왔어요. 저도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미국이 추세대 꼭대기까지 갔는데 우리나라는 꼭대기까지 못 가기 때문에 그 갈 기회를 우리나라가 가진 게 아닐까. 우리나라 주도자들이 그거를 이용한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근래에 최고치 경신하면서 만기의 어떤 결정을 보신 분 입장에서는 변동성을 굉장히 많이 봐야 되는 그런 아마 만기가 될 거고요.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수급에서 요 근래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익절할 수 있는 기회를 너무 쉽게 갖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수급을 보시면 제가 당일로 표시를 해놨거든요. 표시를 해놨는데 표시가 된 거를 보여드리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현물이에요. 외국인들이 지금 보시면 매수한 거로 보이잖아요. 매수한 거로 보여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수량으로 가보면 다 매도예요. 올 매도예요. 올 매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앞에서 무슨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SK에서 몇 개 종목만 산 거예요. 주가 땡기려고. 이유는 뭐냐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종목들을 땡기고 나머지 종목은 막 다 파는 거예요. 그게 현재 이 외국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기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관도 전부 다 팔고 있어요. 그럼 누가 사냐? 다 개인만 샀어요. 그래서 지금 동학개미 때문에 개미가 샀으니까 시장이 계속 이길 거라서 절대로 결국 시장은 개미한테 물량 다 떠넘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닐까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외국인이 현물을 사면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실질은 물량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중소형주는 다 팔고 대형주 몇 종목만 산 거라는 거 이제 결정이 확인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시장을 지금까지 끌어올렸던 게 뭐였냐? 그게 이제 선물이었어요. 근데 선물마저도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매도가 시작이 돼요. 선물이 바다 밑에 모습을 보시면은 선물이 11월 30일부터는 계속 매도입니다. 거의 매수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웃긴 건 뭐냐면 장중에 제가 이제 거의 6시간 반을 다 보는데 장중부터 계속 매수를 하다가 동시호가는 다 던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최고점에서 다 파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만기가 오면서 롤오버를 생각한다? 롤오버 없을 수 있어요. 그냥
어쩌면 그냥 내리면서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익 확정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기관들이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동안 기관들은 매도를 했거든요. 특히 금융투자업자. 투신이 같이 외국인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고 금융투자업자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시면 외국인은 그냥 신나서 이익 실현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왜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한테 이렇게 ATM 기계처럼 돈을 이렇게 인출시켜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외국인들한테는 지금 신나게 이익 실현할 수 있도록 시장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특히 동학개미 그다음에 뭐 이런 상황이 결국 좋은 상황은 아닐 거다라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아까 이제 일봉을 보여드렸지만 월봉상으로 보시면 제가 아마 그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요 선이 잘 안 깨지는데 여기서 이제 맞고 떨어졌다가 이게 확 뚫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도 당황해가지고 그때 아마 2,740 이게 돌파되는지 봐라. 그래서 장중 고점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2,754까지 갔고 종가상으로는 2,731로 끝났어요. 그리고 어저께 2,745에 끝났고 현재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거는 16년의 추세대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돌파가 되면 정말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말하는 유동성 그런 장세가 올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볼 수 있죠. 그러나 2,740이 굉장히 중요한 선이라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동섭 전략가님 시황 읽었습니다. 지수 말씀해 주셨는데요. 잠깐 오늘 지수 한 번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코스피는 20포인트 0.7% 낙폭인데요. 2,720 뭐 워낙 달려왔기 때문에요. 사실은 뭐 그렇게 좀 부담스럽거나 마음이 급한 조정은 아닙니다. 코스닥은 6포인트 하락하고 있네요. 예, 시장 공감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